자, 오늘 수업은 악성 코드라고 돼 있죠? 책이에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뭐냐 하는 거지. 악성 코드가 도대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악성 코드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바이러스라고만 하면 아, 나쁜 애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컴퓨터 내부에 들어와서 내 자료를 파괴시키고 내 컴퓨터에 문제성을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바이러스처럼 들어왔는데 파괴시키지는 않아. 그냥 컴퓨터만 느리게 만들어. 그런 것도 좀 따로 분류해보자 하는 거죠. 분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바이러스인데 컴퓨터도 느려지지만 내 자료가 사라져. 이런 거는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바이러스처럼 생겼는데 내 자료는 건들진 않고 컴퓨터만 느리게 해. 이건 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느리게 하거나 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내 개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빼가더라 이거야. 도둑질 해가더라 이거야. 이런 건 스파이웨어, 간첩이라고 부르자 이거지. 스파이웨어. 이렇게 거기 지금 124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해킹 툴, 뭐 루트킷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를 공짜로 준대. 그러면 공짜라면 양재물도 대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영화를 공짜로 주네. 그리고 껄쩍지근한 것도 막 줘. 음란물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또 남자들 그런 것도 안 싫어하니까 가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영화나 그런 음란물을 통해서 자료가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 뭐가 안 좋은 게 몰랐던 거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통해서 내 컴퓨터에 뭐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껐다 키면 뭐 광고가 나온다든지, 그 자꾸만 뭐를 사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미끼에 걸린 거죠. 미끼에 턱병 물은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 다음에 그레이웨이라는 게 있어. 그레이웨이. 자, 125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스파이웨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스파이가 간첩이잖아. 정보 같은 거 빼서 갖다 넘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 이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몇 살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안카드, 보안인증서라든지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인터넷상에 들락날락거렸으며 이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뭐로 입력을 했으며 하는 것들이 컴퓨터에 남아요. 그걸 쏙 다 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정민이는 가서 가져와서 보니까 별로 없거든. 통장에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또 삼성전자 거기 이사님들은 돈이 제법 있거든. 그럼 그런 집 컴퓨터에 막 이런 게 깔려 들어오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덥석 물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주식 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보면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없어졌네, 어디로 갔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한테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어디 이제 뭐야 캐시카드, 현금 인출기 그런 데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하나 본 거 뭐냐면은요, 피싱 하는 건데 보이스 피싱 그런 계열이에요. 시골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전화 걸어서 여기 참외 2박스만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송금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딱 와. 송금했습니다. 근데 50만원인데 500만원을 입금했다는 거지. 잘못 입금한 거, 똥글뱅이 하나를, 마누라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머지 450만원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보내줬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500만원이 안 들어왔거든? 참외값이 50만원을 이 사람이 입금했다 그러고 잘못 500만원 입금한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50만원이 아니라 1원 한 푼도 들어온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밥을 먹고 나서도 연락이 안 돼 있다 그러고 안 돼 있다 그러고. 그리고 시골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요, 누가 돈이 들어오면은 통장에 저 핸드폰에 떠요. 아무개한테 돈이 입금됐습니다 하고 땅땅 뜬단 말이야. 근데 어리숙한 사람은 당한다는 거예요. 10만원 물품 대금을 보내는데 모르고 똥글뱅이를 하나 더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100만원 들어왔으니까 90만원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줬으니 뭐라 그럴 거야? 당신이 나한테 90만원 준 건데 뭐 어쩌라고. 그게 대포 통장이 아니더라도 돈을 꿀꺽 먹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고 요즘 굉장히 많대요.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애인데 옆에 자고 있거든? 근데 걔를 납치했대. 그러니까는 애들 연락처 있잖아. 애들 연락처 이런 거를 막 물어봐가지고. 근데 얘는 핸드폰이 없었던 거라.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핸드폰을 잠그게끔 해서 연락이 안 되게끔 하고 애들을 어디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떡볶이를 먹이거나 그러면 통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놓고 전화 걸어서 납치됐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많이 했나 봐요. 지금은 납치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경찰서로 전화하잖아요. 우리 찾아달라고. 뭐 현금을 가지고 어느 날 가져와라. 뭐 어디로 입금해라. 그런 거 요즘 안 당하거든. 근데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많이 당하느냐? 20, 30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더라고요. 예. 자, 악성 스크립트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은요, 이런 거 있어요. 오늘날부터 내 컴퓨터 자료가 안 열려. 내 컴퓨터를 가서 봤더니, 내 문서에 갔더니 자료가 많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회사에다 보고해야 될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당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가 다 암호화 걸어놨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거야. 돈을 내주면 암호 코드를 풀어줄 테니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줬더니 암호 코드를 풀어주더라 이거야. 그 똑똑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암호 코드를 풀어준다고 해서 돈을 보냈더니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근데 그 암호를 못 푼대요. 똑똑한 사람이 풀면 한 100만 년 걸린대. 하나 푸는데. 그 100만 년 동안 어떻게 풀어주고 앉아있냐고 그 사람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자료는 못 쓴다고 생각하시오. 근데 전 아직까지 그런 거 당해본 적 없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연구하는 거. 그런 걸 대상으로 하겠지. 이정민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걸 암호를 걸고 돈을 협박을 하겠냐고. 그건 안 하겠지. 그 저는 여기저기 똑같은 게 여러 개 많아요. 그래서 하나가 깨지면 다른 데 가져오면 되거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만 안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어젠가 그 19살 청년이 지 누나를 뭐 칼로 찌르고 그랬다며요. 잔혹한 그 게임 영상을 보고. 인터넷만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당한다니까. 이놈은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베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USB 메모리를 안 쓰면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없을 거예요. USB 메모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돼요. 예. 그러면 USB 메모리로 감염되는 게 한 5%? 인터넷 통해서 감염되는 게 한 95%?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죠. 자, 127쪽 보세요. 127쪽 한번 보실래요? 127쪽? 127쪽 보시면은 악성 코드 감염 여부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다. 어제까지는 쌩쌩하던 컴퓨터가 오늘 갑자기 맛이 간 것처럼 느려졌더라. 그 다음에 한글 2007을 실행하니까 얘가 빌빌대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Alt Shift 컨트롤 Shift ES 키 뭐예요? 컨트롤 Shift ES 키 보세요. 컨트롤 Shift ES 키 작업관리자죠?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잖아요. 그렇죠? 얘를 실행하면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 성능. 저는 지금 13%요 11% 왔다리 갔다리 막 해요. 16%. 제 컴퓨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윈도우 복사해드리고 있거든. 두 사람 거. 그러니까 복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CPU가 사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거 외에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막 저기 50% 올라가고,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뒀는데 네이버 실행해라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들락날락 거리면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딴짓을 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CPU 사용률이. 그래서 이게 막 99% 100% 여기 와서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가기도 해. 숨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숨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람은 쓰러지지만 기계는 쓰러지진 않아요. 대신에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기계가 퍽 하고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아니죠. 상황이. 윈도우 복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막 숨이 차고 올라가서 여기 막 80% 90%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뭔가 자기 혼자 딴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이 뭐예요? 멀쩡했던 프로그램에 갑자기 실행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어. 어제는 엑셀을 실행했더니 엑셀이 잘 되는데 오늘은 엑셀을 실행했더니 뭐 엑셀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대. 한글이 천체를 실행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안 된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성한 적이 없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거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네, USB 메모를 들어가서 봤더니, 가서 보여드릴게요. USB 메모를 들어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폴더가. 그리고 파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일들이 있는데, 강의 자료라는 폴더는 안 보이고, 강의 자료라는 바로가 이렇게 단축 아이콘, 화살표 그려져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요렇게 바로가기 아이콘,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야. 이런 게 있더라 이거야. 그림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진짜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가짜잖아요. 얘는 가짜인데 둘 다 있으면 괜찮아. 이 안에 들어갔더니 다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없어졌어. 근데 이거만 있어. 귀신이 곡하고 자빠질 노릇이죠.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간밤에. 아니 USB 메모를 꽂는 순간 확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내 컴퓨터라는 걸 클릭해 봐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몰라. 얼굴만 크게 보이지 안에 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NTFS가 돼 있고 전체 용량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 그러면 평상시에 자료가 내 컴퓨터에 얼마만큼 자료가 들어있는지 알아야죠. USB 메모리에 뭐뭐 보관해 복사해 놓으셨어요? 몰라요. 그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몰라요. 그러면 대개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 거예요. 이거야. 근데 뭐 들어있냐고? 몰라요. 이거요. 그럼 당신 집에 살림살이 뭐 있어요? 그건 다 알아. 장롱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어디 열면은 거기 뭐 균반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있고 알아. 근데 내 컴퓨터는 몰라. 그럼 안 되잖아. 이것도 내 살림인데.
주방에 뭐가 있는지 전 몰라요. 애 엄마가 못 들어가게 해요. 어지럽혀 놓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지만 여기는 제 관할구역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구나.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나가서 보니까 보세요. 뭐가 이렇게 찼잖아. 이렇게 뭐가 있잖아. 근데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 말이 되냐고. 분명히 이렇게 뭐가 공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은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숨겨져 있는 거다. 숨어져서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있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투명인간처럼 숨겨져 있는 거. 그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은 다시 원위치를 하기가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 거라면 가져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린다고. 그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면 편한데 어려워. USB 메모리 포맷하는 것도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막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설명하면은 적기는 적으시는데 어제 누구더라? 저기 그 사위들 나와서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저 웹폴인가 거기에 리어카 끌고 비대 설치하러 온 의사 있잖아요. 보셨어요 어제? 예, 그 의사가 비대를 들고 와서 장모님 댁에 비대를 설치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에 나오던데 그래서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볼 때는 쉬웠거든. 인터넷상에서 볼 때는 전문가가 하니까 쉽지. 근데 그거를 과연 그 사람이 다 했을까 아니면 누가 도와줬을까 하는 건데 몇 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 있는 파이프 스톱 파이프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한다고 물건을 사다 놓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려워요. 안 해본 경우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걸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가져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가가호 방문은 못하니까. 그리고 몇몇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안 보여. 사라졌어.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가보면 없어. 한글이 전체를 설치했는데 가서 보면 없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밤중에 전화로 저를 호출했어요. 영향력이 크신 분이니까 제가 한밤중에 호출을 받고 갔겠죠. 예. 우리 처가에 제일 높은 양반이 불렀어요. 야 이서방 내 컴퓨터가 요즘 이상해. 누가 해킹하는지 모르겠어. 와서 점검 좀 해줘. 왜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없었는데 나타나고 난리가 난 거래요. 제 속으로 돈도 없으면서 뭘 해킹 안 당할 텐데 속으로. 돈이 있으면 해킹 당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데 누가 해킹 하겠습니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또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돈이 있기는 많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 알고 봤더니 손주들이 와서 게임한답시고 엉망으로 바꿔놓고 간 거야. 바탕화면을 다 뒤집어 놓고 간 거야. 게임을 설치했는데 여기 모르던 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쓰는 모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휴정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막 게임을 설치하니까 안 보던 것들이 막 있고 바탕화면 다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갔다 온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켜보니까 엉망진창이 난리가 난 거죠. 겁이 나니까 못 만진 거야. 그 다음날 다시 틀어보니까 또 바뀌어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날은 또 손주들이 와고 또 건드려 놓고 간 거야. 알고 봤더니 그거야.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으니까 한밤중에 저를 불렀겠죠. 그래서 백신 검사 다 하고 다 정밀 검사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이제 안도를 했지만 그분이 했던 거하고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니까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봤대요. 저도 바이러스 검사했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결국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로. 예.
임의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런 거 있어요. 암호? 컴퓨터에다 암호? 좋죠. 근데 문제는 암호를 내가 까먹으면 내가 못 쓴다는 거. 아, 은행에서 통장 비밀번호 모르면 민증 까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암호 좀 바꿔주시오 그러면 되지만, 얘한테다가 민증 까보이고 나 이정민인데 암호 좀 바꿔볼게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암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바꾼 암호를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로 바꿨는지 결국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윈도우 새로 깔아야 돼.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암호를 좀 생활화가 돼 있으면 본인의 암호를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암호를 지정해놓고 본인이 까먹으면 미친. 아,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암호 설정하는 실습을 안 할 거예요. 해놓으면요 엉망으로 해놓고 가시더라고. 다음 시간에 수업하러 온 사람이 컴퓨터를 못 켜요. 암호 걸려가지고. 암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 따로 만들고 제가 들어가는 거 따로 만들고, 그래서 나만 들어가는 거에다 암호를 걸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거에다 암호를 걸어놔. 남도 못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그 사람 자리를 알아야 되잖아. 만약 선생님이 암호를 걸어놨어 잘못해서, 그러면 연락을 해서 선생님 암호를 뭐로 해놓으셨어요? 막 1, 2, 3, 4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1, 2, 3, 4로 풀어서 암호를 다시 해제하면 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단 말이야. 어쩌라고 도대체. 자기가 걸어놓고 자기도 모르면 누굴 죽이려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집은, 그런 자리는 윈도우를 새로 작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 작업해놓은 거 다 지워줘야 돼. 그 시간에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못 앉아.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거 갖고는 실습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집에 있는 거 갖고 하세요. 그러면 조심스럽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용자를 속여서 뭐 결제를 유도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결제를 했는데 결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제를 또 해. 또 오류가. 그럼 여러분들 결제를 5번 해보셨어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 오케이 딱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오류가 생겨서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결제를 하면, 저는 이제 물건을 사면 카드사에서 문자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럼 마지막에 성공했을 때 오겠지. 만약에 5번 했을 때 5번이 다 결제됐다 그러면 취소하면 되지. 취소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은 내가 5번을 결제한 건지 10번을 결제한 건지 한 번만 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결제를 하려고 비밀번호 넣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빼가요. 빼가.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홍길동 씨한테 1억을 보내야 되는데 1억을 송금하려고 딱 썼잖아요. 비밀번호 눌러서 썼잖아. 송금은 됐대, 이 홍길동한테. 근데 홍길동은 안 가고 딴 데 간 거야.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에는 홍길동한테 1억 보냈다고 분명히 찍혀 있고, 은행 본점에 가도 그렇게 찍혀 있는데 정작 홍길동 통장에는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로 인터셉트, 쇠치기 해가지고 빼가는 거야. 날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설치하세요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다 켜보세요. 스마트폰에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경찰청 폴 안티 스파이라고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어디 가서? 그렇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플레이스토어.
거기 들어가서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셔가지고 경찰청 그림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설치하세요. 설치하시고 실행하세요. 검사 한 번씩 돌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앱이에요? 네, 앱입니다. 앱.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앱. 앱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적지 마시고 그냥 빨리 검색하세요. 적으셔. 한 번만 설치하면 끝이야 이거는. 폴 안티스페이요?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화면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경찰청 왜 컴퓨터가 여기 있네. 경찰청 치니까 있네.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라 그래서 요렇게 경찰 이게 수레매인가? 경찰 마크가 이게 매죠. 매. 이거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시라고 이거를. 그럼 요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잖아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실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쭉 하세요. 검사하는데 1분도 안 걸릴 거라. 그래서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걸 먼저 하세요. 저는 지금 이거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컴퓨터로 설치가 되기도 해요. 로그인을 하셔야 돼. 그럼 어떤 로그인이냐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디랑 똑같은 거를 로그인 하셔야 돼요. 구글에 로그인. 네, 구글 아이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100% 다 구글 아이디가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 스마트폰하고 내 컴퓨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다가 설치 그럼 일로 원격으로 설치가 되고 그게 가능해요. 편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아이디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냐면 한번 볼까요? 뭐시야? 모비층. 자, 스마트폰을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스마트폰 연결하는 중인데 제 스마트폰 그림이 오른쪽에 보이는데 여러분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환경 설정이면 어디냐면은 제일 윗줄 있죠. 제일 윗줄을 끄집어 내리면 여기에 톱니바퀴 그림이 보이죠. 이거 누르시면 환경 설정이 들어가요. 그럼 계정이라고 있어요. 계정에 가면 구글 계정, 뭐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적이 있으시면 네이버 계정도 있을 거고요. 그 구글 계정을 가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구글에서 구글의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구글의 계정이 없으면 못 써요. 제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 구글의 계정이에요. 이 구글의 계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계정에 대한 암호를 알아야죠. 난 구글 계정의 암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암호? 계정? 나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백이면 백 대리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하러 오신 분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 줘요. 예. 근데 그 패스워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까지 다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자,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제가 인터넷을 실행해서 구글이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글로 들어가든 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여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든 여기다가 google.com이라고 치면 구글이란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구글이란 사이트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로그인을. 근데 저는 여기 제 얼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 얼굴 들어있어요. 저는 이 안에 계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있는데,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 그럼 로그인 할 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계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정에 가면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수첩에다 메모해 두시고, 패스워드를 모르면, 패스워드 나 모르니까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패스워드랑 이 계정이랑 이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으면 바꿀 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패스워드 확인해 놓으세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패스워드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변경해요,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도 못 나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댁에서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셨죠? 아까 꽂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실 때는 반드시 빼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시간 나오는 데 있죠. 시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시간 나오는 부분.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고 전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은 올라가는 삼각형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삼각형. 그거 눌러보시면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시면 V3라고 있을 거예요. V3. 예.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했더니 가만히 있는데? 그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움직이겠지. 오케이. 컴퓨터는 클릭. 그럼 뭐가 움직여. 근데 안 움직였잖아. 조금 전에 클릭했더니. 그러면 더블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움직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찾아보면 되겠지. 그렇죠? 예.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이 뜰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써 있어요? 화면에 써 있잖아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8.0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V3 라이트하고 다른 거예요. V3 라이트는 녹색으로 돼 있어요. 아이콘이. 얘는 파란색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V3 라이트는 무료고요. 얘는 유료예요. 1년에 얼마씩 내고 쓰는 거예요. 한 5, 6만원 정도 내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V3 라이트하고 이 V3하고 차이가 뭐냐? 기능은 거의 같은데 얘는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를 차단하는 기능이 강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고 쓰는 거지, 뭐 돈을 내고. 자, 여기 보세요. PC 실시간 검사. 사용. 맞죠? 이게 사용이 아니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PC 실시간 검사라는 말은 뭐냐면 내 컴퓨터에 뭐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는 그때그때마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검사를 쭉 하는 거예요. 한 번 검사 끝이야.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는 계속 예방접종 맞은 것처럼 컴퓨터 내부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침입 차단. 네트워크는 뭐냐면 인터넷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우리 집 이 동네 우리 여기 우리 서부센터 여기가 이 네트워크예요. 우리 집 같으면 아빠, 엄마, 자녀들이 쓰는 컴퓨터가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누군가가 1층 직원,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또는 저기 정보 검색대 있잖아요. 로비에. 거기 있는 누군가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안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해서 내 컴퓨터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검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거고.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차단을 시켜야 되고, 차단을 시켰는데 또 불구하고 들어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못 가게 막아놔야 되고,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런 걸 방화벽이라는 건 본래 불이 나면 불 못 번지게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용 중이라고 돼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댁에는 V3 인터넷 세큐리티가 없으시잖아요. 뭐 주로 알약 V3 라이트 쓰시잖아요. 거기도 이런 기능 다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 PC 검사 들어갑니다. PC 검사. 왼쪽에 보면 PC 검사라고 있어요. 이때 뭐를 검사하냐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꽂은 USB 메모리 보이세요? 밑에? 걔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하나하고 자기 USB 메모리하고. 검사하기 눌러보세요.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뭐. 이건 뭐냐면 내가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 가는 거야.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를 하러 가는 거야. 선생님, 저 정기검사 좀 받을게요. 그랬더니 혈압검사하고 청진기로 왔다리 갔다리 되면서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가, 이렇게만 검사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뭐 혈압서부터 시작해서 혈액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MRI 촬영도 하고 온몸을 다 검사할 수 있잖아요. 내시경 검사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그것처럼 종합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려도 오래 걸리잖아요. 예. 자, 요거는 잠깐 더 볼게요. 예. 지금 제 컴퓨터를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는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악성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나왔어요.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멈추면 거기까지는 검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 USB 메모리가 검사된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게 검사가 돼서 오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멈추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삭제를 해버린대요. 삭제. 치료하기 밑에 치료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는 순간 얘가 치료가 될 거라고. 근데 치료한다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악성 코드니까는 그 중에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지.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악성 코드로 들어온 거를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내 몸속에 병균이 들어왔잖아요. 그 병균을 없애버린다고. 살균 처리해버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으냐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면 좀 벅찰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컴퓨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전 가족들이 다 컴퓨터를 쓰고 하는데 야 오늘은 검사 좀 하자 이러지 마시고 컴퓨터 하늘 바쁘니까 그때는 쉬시고 컴퓨터 잘 안 쓰는 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집에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시장도 가야 돼. 반찬 사러 가야 돼. 물건 사러. 그러면 정밀검사 걸어놓고 검사하기 명령 걸어놓고 다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해보면 양이 많잖아요. 저희 집은 2테라짜리 막 제가 3개 이렇게 막 컴퓨터 안에 돌아가거든요. 파일도 막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번 검사했더니 4일 가더라고요. 4일. 검사하는 데만 4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미쳐요. 한번 검사하려면. 근데 살림이 많은 거니까 할 수 없잖아. 살림이 없으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많으면 오래 걸리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D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이 별로 없어요. 개수가 별로 없다고. 개수가. 그럼 이런 걸 만약에 D 드라이브를 제가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C 드라이브는 파일이 많은데 D 드라이브는 아까 윈도우즈 폴더하고 몇 개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보세요. 벌써 10% 넘어갔거든. 아까는 한 30분 정도 40분 했는데 뭐 5%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벌써 20% 지나가요. 금방 끝나. 이런 경우는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해요. 양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검사하세요. 자, 128쪽 129쪽은 뭐냐면은요 윈도우 8을 쓰시는 분들 있죠. 윈도우 8 윈도우 8이나 윈도우 7에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우리 윈도우 안에는. 그래서 V3나 알약을 설치하지 않아도 있어요. 근데 윈도우 7은 딱 꺼내놓고 이 안에 백신이 있습니다 라고 잘 얘기를 안 해놔요. 7은. 근데 윈도우 8서부터는 윈도우 디펜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백신으로 작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얘가 돌아요. 컴퓨터 안에 얘가 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약 쓰시는 분들은 알약으로 검사하시면 되고 V3 라이트 쓰시는 분은 V3 라이트로 지금처럼 검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된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예. 그리고 USB 메모리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꽂으면 자체적으로 검사는 한 번 하는데 겉에만 검사한다고. 겉에만.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예, 검사하기 누르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검사해요. CT 찍듯이 MRI 하듯이 다 검사하니까.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는 그 걸리는 시간에 심심하다고 인터넷 실행하거나 그러면 더 느려지니까 그때는 핸드폰을 갖고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131페이지 V3 온라인 세큐리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자동으로 얘가 깔려요.
여러분이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스마트폰으로 작동시키잖아요. 그럼 이 온라인 세큐리티가 돌아요. 스마트폰에서도 움직이고 PC에서도 움직여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 접속을 하면은 이 V3 온라인 세큐리티라는 백신이 돌아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 깔려요. 대신에 차단을 해요. 일단은 뭐든지 다 차단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화면 밑에 팝업 창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창이 열려 있을 때 허용해라 그러면 그때 V3 이 온라인 세큐리티가 설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놓으시면 돼요. 또 백신 요거 끝나고 나면 한번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모르고 설치한 그레이웨어 설치하기라고 돼 있죠. 이 그레이웨어라는 게 뭐냐 이건데, 인터넷 어디 들어갔더니 뭐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다음 누르잖아요. 그때 얘도 설치하겠습니까? 다음. 이것도 설치하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사용자가 설치한 거잖아요. 사용자가 설치한 거잖아.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나는 몰랐으니까 다음 누른 거지 알고 다음 누른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이버. 네이버에서 뭐를 좀 하려 그러면 뭐를 설치하라 그래요. 설치하면 뭐가 뜨느냐? 인터넷을 실행하면 네이버가 자동으로 열리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는 다 대부분이 네이버야. 내가 하고 싶어서 네이버 간 게 아니라 네이버로 가. 그렇게 만들어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이거 뭐야 갑자기? 이 광고가 떴네.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에 들어가면 또 다음 거를 설치하라고 또 지들이 그래. 구글도 구글이 있고 알약 좀 뭐더라? 알약도 그렇고 그 알집, 알약 아시죠? 예, 거기도 그렇고 다 자기네 스폰서들 연결해가지고 그 곰플레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폰서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해요. 근데 믿을만한 거니까 그나마 견디는데 아닌 게 많아. 아닌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약으로 유명한 알툴주란 사이트에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알집 아시죠? 알집. 알약은 뭐 굳이 안 깔아도 되니까 제가 알약 말고 알집을 한번 깔아볼게요. 알집이요. 알집에 들어가면 실행할 거예요. 제가 실행. 좀 전에 뭐 이상한 메시지가 떴었어.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다 알집을 설치하려고 잠깐만요. 봅시다. 알집을 클릭하려고 봤더니 화면 밑에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창이 뜨는데 이 형식의 파일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알집을 설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런 메시지가 뜨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알툴즈라는 회사에서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제가 클릭했는데 이 안에 뭔가 끼어들어갔다라는 것 같아. 눌러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들어가겠죠. 100%까지 다운로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화면에 설치창이 뜨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 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인터넷은요, 눈을 뜨건 뭐를 하고 총을 들고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의 안 하면 못해요. 동의하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윙 브라우저도 설치한대요.
알툴바를 설치했는데 전 알툴바를 가려놨거든요. 보이게 하겠는데 안 할 거야. 이거 안 할 거야. 설치 시작 누르면 여기 또 있어. 이마트몰 제휴 서비스 추가한대요. 안 할 거야. 줌.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가 뜨는데 이걸 해놓으면 줌이라는 사이트가 인터넷이 처음 시작하면 나오게 한대요. 그것도 원치는 않아. 뺄 거야. 그럼 뭐 빠른 설치 누르잖아요. 그럼 또 걸려 들어가. 그래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뜨는데 한번 보세요. 기도 안 차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까 이거 다 있었죠? 근데 제가 다 뺀 거잖아요. 그런데 요 창이, 사용자 지정 창이 크면 좋잖아. 한꺼번에 다 보이면 좋잖아. 이만큼. 근데 그냥 좋은 것만 위에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요. 내려가지를 않으니까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케바리 하고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개판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나도 모르게 설치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동으로 깔렸어요. 자동이 아니야. 내가 모르고 오케이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배워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 거니?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카톡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아이콘을 만들겠네. 아유, 저 밑에 알툴지라는 데 안에 여기 다 만들어져 있어. 또 만들 필요 없잖아. 밖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탕화면 안 만들 거고 시작에도 안 만들 거야. 그리고 굳이 얘 실행 안 해봐도 되거든. 그럼 다 빼도 돼. 다. 그냥 알집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건데 나머지는 옵션이잖아요. 옵션. 근데 그 중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겼으면 삭제하면 되지만 저 밑에 제휴 서비스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마트몰. 그럼 신세계 백화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광고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나오죠. 뭐 좀 하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나마 얘들은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래도 나쁜 건 안 나오지. 우리 남자분들 어디 가서 보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비키니 바람에 나오는 모습이 좋아서 클릭 했다가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막 벗은 여자들이 화면에 막 탁 튀어나와. 순간적으로 막. 그걸 가족이 본다고 생각해봐. 우리 아빠 변태야 이럴 거 아니야. 예전에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집에서 사업을 했어. 가게를 따로 열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서 했는데 어느 날 마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마나님이 오셨는데 컴퓨터를 쓰고 싶으니까는 이제 서방님 컴퓨터를 틀었겠지. 틀자마자 막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막 뻘거벗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야? 이 사람이 집에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손 벗은 것만 본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물어봤죠. 왜 깔렸냐 물어봤어. 장본인한테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왜 몰라? 봤으니 열렸을 거 아니야. 내가 안 봤는데 왜 열리냐고. 그런 뻘거벗은 사진이 왜 열리냐고. 한 번은 들어가서 발을 담궜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깔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신용이 뚝 떨어졌다는 게 가족 사이에서. 또 하나 이거 보세요. 알약을 설치하겠니? 안 할 거거든.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우리는 V3 있으니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또 깔려. 그러면 이제 알약 깔면서 또 이마트몰 신세계 뭐 광고 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얼커니 하고 광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때는 닫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닫기도 안 되니까 얘를 해지하고 확인 눌러야 돼요. 닫기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뭐야? 확인 눌렀는데 체크되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알약은 안 해도 되니까 이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취소 중간에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사라지겠지. 근데 뭐가 깔리니까 가만히 또 지켜봐. 흐뭇한 표정으로. 그리고 막 디립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몰라서 나도 모르게 제가 뭘 아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모르는 게 약이지만 어떤 건 모르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제어판 가세요. 제어판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봐야 돼요. 자,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얘는 이상하네, 얘는 이상치 않으네, 제대로 되네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보이면 후딱 잡아내잖아. 너 일로 와 하고 빼내면 되는데 내가 병이 났어. 그 병의 원인이 여기 보여. 가시를 찔렀더니 병이 생긴 거야. 그 가시 빼내면 병이 났어. 이러면 좋지.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냥 시름시름 알아.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이 있어요. 프로그램 제거를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다 떠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바이러스는 안 나와요. 그럼 바이러스는 뭐로 검사해요? 아까 V3 그거로 검사했잖아. 지금 표정이 거의 없으셔 다들. 자, 바이러스, 이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 악성 코드들은 백신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악성 코드가 아닌 애들 있잖아. 광고가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거. 그건 악성 코드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프로그램 목록에 가 있어.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시작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떴죠? 그럼 얘가 뭔지 알아야지. 어느 날 7살짜리 꼬맹이가 할머니 이게 뭐예요? 후라이팬을 들면서 이거 후라이팬이야.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 부칠 때 쓰는 거야. 할머니 이거 뭐예요? 국자를 꺼내 들고. 이거는 국물을 떠낼 때 쓰는 용도야. 알았어. 애가 배워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처음 본 거야.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죠. 그러면 아도비 포토샵 뭐예요? 아도비 포토샵 들어보셨죠? 아도비 오 되게 많아. 오케이 통과. 믿을만해. 아도비는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아도비는 유명하니까 그냥 내가 통과. 안랩도 있네. 안랩은 안철수 연구소를 안랩이라 그래요. 온라인 세큐리티 뭐 V3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과해. 애플도 있어요 혹시요? 여기 이름을 클릭해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게끔 나오면 이름 순서 ABC 순서대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날짜, 설치 날짜를 클릭하면 설치 날짜가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로 보이면 날짜 순으로 본다는 뜻이고.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다음, 액티브X 뭐 여기 보니까 INI 세이프 이런 거 있나 보세요. INI 세이프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결제하려면 우리가 키보드로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암호를 같은 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외부에서 해킹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보안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거기 있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써있죠. INI safe 이렇게 써있죠. 여기 잘 보세요. INI safe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INI saf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문자로 써있고요. 그런데 가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L이에요. L. 있잖아요. 소문자 L이라고. 근데 아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L은 L이야. I가 아니라 이건 L이에요. L.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INI는 진짜고 LNL은 가짜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들이 가짜인데 진짜 이름을 쓰면 어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을 써서 가짜 이름을 만들어서 가짜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막 유포하면 걸리면 벌금이 더 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을 사칭해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MS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짝퉁으로 쓰는 거야. 짝퉁. 진짜가 있고 가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비슷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짜랑 짝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당하는 거잖아. 근데 물건은 가짜를 들든 진짜로 들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는데 다시는 가짜를 쓰면 안 되죠. 상표법 위반이니까 나도 걸려. 근데 프로그램은 가짜를 쓰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당한다고. 자, 쭉 내려가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net .net 점이 영어로 dot do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net .net이라고 하거든. .net .net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이런 말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로 이런 거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같은 네로 쭉 있다가 여기 보니까 삼성. 근데 이게 뭐야? 스나이퍼 플레이어는 뭐지? 이상한 거 걸렸다 여기. 스나이퍼 플레이어 V2라는 게 하나 떠 있는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일단 안 좋아서 좀 제거할 거예요. 다음에 필요하면 또 깔면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은요 인터넷상에서 설치가 되는 것들은 필요하면 알아서 깔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모르고 제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뱅킹 하려고 들어가면 또 설치하라고 나와요. 상관없다고. 대신에 한글 2007, 포토샵 이런 것들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 나머지들 보세요. 알집도 있고 알씨도 들어있고 뭐 알툴바도 깔려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뭐가 많은데 대충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럼 이게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크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크롬이 뭐냐 그랬더니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냥 몰라도 써야지. 이게 아니죠. 물어봐야지 네이버에다. 크롬이 뭐예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써도 돼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유명한 무슨 프로그램에 좋은 거니까 쓰셔도 돼요. 있을 거 아니까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배워야지. 그런데 내가 모르다는 이유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일단 이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찍고 또 요렇게 화면 돼서 또 찍고 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근데 찍을 때 잘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 위에서. 글자가 헷갈려.
아, 똑바로 찍어야지, 똑바로. 그럴 거 아닙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아, 똑바로 찍어줘야 좋지. 그걸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위에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놓고, 본인도 안 보이는데 선생은 잘 볼 줄 알겠지? 아, 저도 못 봐요. 잘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 절 찍어서 가져오셔야 제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가져오시면, 제가 요거는 빼세요, 요건 제가 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이거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막 다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폰 착착 찍어서 오시면 되잖아. 예.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설치 날짜를 클릭해 보는 거야. 설치 날짜. 여기 설치 날짜. 근데 언제부터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몇 달 됐어요. 이러면 안 되고 2, 3일 전서부터 느려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럼 설치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들이 있잖아. 최근에 설치된 거. 지금 5월 1일이니까 4월달, 3월달에 설치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네이버, 뭐 곰플레이어 이런 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카카오톡 이런 건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과감히 뭐 하면 된다? 제거하면 돼. 제거하면 된다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끝. 아, 또 하나. 인터넷 들어가서 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제 홈페이지에 PC 정비 자료실 가보세요. 그 사이버 사기 대처령 가보시면은, 클릭해보시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뭐 이런 거요. 이런 것 좀 읽어보세요. 지금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이라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는 뭐 대출을 해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전화가 와요.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돈을 좀 보내주실래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갖고 있으면 또 걸리거든요. 보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대출 받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죠. 내 돈이야, 그거 내 돈. 응, 내 돈이고 그거를 이제 보냈더니 내 돈이 없어졌죠. 1억이. 그리고 내가 이제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분증 비슷하게 생긴 얼굴, 자기 얼굴에다 이름 해갖고 보내면 이 은행 직원이 이정민이가 걘지 난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통장 누가 보낸 거며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번은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은행 전화번호 오는 거는 알잖아요. 핸드폰에 뜨거든. 무슨 은행이라고 보통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서 보낸 적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전화상으로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민원인한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확인해봐 하고 알려주지만 절대로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은 민원인한테 전화 안 해요.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이거야. 사기에 연루가 됐으니까 경찰에 출두하시오, 뭐 검찰에 나오시오, 다 우편물로 와요. 근데 안 갔어. 그럼 또 보내요. 그러니까 3번을 안 가면 잡으러 와요. 전화 안 해. 잡으러 오지.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잡으러 오지. 절대로 전화 안 해요. 그쪽에 나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잡으러 간댄다, 도망가라,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그러니까는 뭐 당신한테 통장에 돈을 보낼 게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서류상으로 보내면 내가 서류를 가져가야 거기서 돈을 주든지 하는 거지 전화로 해결하는 건 없어요. 국가는 그래요. 공공은. 그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악성 코드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알집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뭐 오픈 탭을 설치한다, 사이드 매치를 설치한다, 스폰서 키워드를 설치한다, 뭐를 설치한다. 징글징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 3가지씩 보이죠? 3가지요. 어떤 거는요, 20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20번을 내려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아주 치사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놈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이런 거 오픈 탭, 뭐 사이드 매치, 뭐 스폰서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나마 얘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서 제거하면 되잖아요. 제거는 더블 클릭하면 제거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제거가 되니까 괜찮은 건데, 자 보세요. 서치, 가이드, 뭐 탭, 툴바,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떤 이름이 있냐면은요, 저 밑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인터넷 가이드 해주는 거래. 이것도 악성 코드야. 그 다음에 서치 스파이. 이거 말 그대로 스파이 같아. 근데 윈도우즈 더블 포인트. 뭐 포인트를 주나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거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마일리지를 못 쓴대. 근데 내 마일리지가 몇 점인지도 모르고 그 있어도 1억 점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써요. 그리고 제거하려고 그러면 무슨 숫자를 적으래.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적으래. 그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이 안에 보면은 종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악성 코드 종류들이 아까 이름이 무슨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키워드가 들어가고 AD가 들어가는 거 있죠. AD가 광고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거하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막 제거하니까 어떤 문제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광고창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료실 가보실래요? 프로그램 자료실.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안 보인다. 뭐라? 51번. 51번 있어요. 51번.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51번.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 거기 다운로드 1번이 있어요. 다운로드 1번. 그리드 스위치 V2.2.1P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니 알 수가 있나?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51번. 그리드 딜리버리 프로그램.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 찾으셨어요? 거기에 다운로드 1번에 보면은 그리드 스위치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저장하셨어요? 클릭하시면 화면에 밑에 실행, 저장, 취소 나오잖아요. 그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컴퓨터를 키면 한번 실행하세요. 얘가 이제 저장을 하면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내 컴퓨터 안에 저 위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즐겨찾기 제일 위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그리드 스위치라는 게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갔어요. 얘는 한 번만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실행하시고 나서 닫으세요.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근데 잠깐 보세요.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설치 상주 그리드 제거, 모든 반응하기 제거, 프로그램 통합 제거,
다 제거됐다고 뜨죠? 제거된 건 아니고요. 제거를 눌렀을 때 제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거가 된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니까는 제거를 눌렀더니 이 창이 아니라 뭐가 제거되었습니다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로 제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그냥 닫으세요. 뭐 설치하겠냐 이런 거. 예, 그냥 실행만 해놓고, 그러면 다음에는 항상 어디 가시면 된다고요? 내 컴퓨터에 가서 요 다운로드라는 폴더 있잖아요, 꼭대기에. 거기 가면 그리드 스위치가 있으니까는 얘는 컴퓨터를 키면 꼭 한 번만 실행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한 번만 실행해 놓으시고 닫으시면 돼요. 실행만 해놓고. 그럼 이 컴퓨터 안에서 걔가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겠다고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내 컴퓨터를 원격으로 사용해요. 나를 사용한다고.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아까 그게.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러 간다든지 음악을 다운로드로 받으러 가면은 그 업체 컴퓨터가 내 거를 사용을 해요. 그리드라는 기능이 그건데,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내 컴퓨터가 느려지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아까 그 프로그램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창이 딱 뜹니다. 그리드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컴퓨터가 나를 못쓰게 막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나온다고. 자, 135쪽 보세요. 135쪽. 자세히 보시면 좀비 PC라는 말이 나오죠. 좀비 PC 135쪽에. 좀비 PC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좀비잖아.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아주 되게 모양새는 안 이쁘지 않습니까? 죽은 건데 죽은 것 같지도 않고 움직이잖아, 막 이렇게. 근데 내 컴퓨터에 뭔가가 들어와요. 나를 조정해. 그래갖고 나를 나쁜 일을 하게끔 막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딴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고 불편함을 주게끔 나를 막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나를 사용하고 나서는 근거가 남아있잖아요. 토사구팽이라고 내 컴퓨터를 없애버려요. 그 사냥개 삶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냥 끝나면.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좀비가 됐어. 그래서 나를 막 원격으로 사용을 해. 나쁜 용도로 막 쓰다가 폭탄, 자폭하라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킬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다음에는 안 켜져. 껐다 켰는데 안 돼.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삶아 먹은 거야. 토사구팽 당한 거라고. 그럼 윈도우 새로 깔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컴퓨터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 이 책에 좀비 PC란 설명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비 PC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컴퓨터는 백신이 있었잖아. 근데 백신이 있어도 바이러스가 아까 들어왔잖아요. 악성 코드가.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검사해 주는 데가 이 135쪽에 보면 보호.or.kr 들어가래. 이게 보호나라거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만 연구하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보호나라야. 여기 들어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 또 하나 136쪽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잠깐 볼까요? 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PC 정비자료실에 갔더니 여기 맞춤형 전용 백신이라고 하는 거 공지사항에도 있어요. 보호나라. 이리에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에 뭐를 검사하게끔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보호나라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라는 거고, 136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내 이정민이라고 하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도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검사해 주는 데예요. 여긴 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또 그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셔야 돼.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또 나는 내 거지만 업체에서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제대로 입력한지 모르니까 인증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핸드폰으로 인증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어디에 가입이 돼 있었는지, 그게 몇백 군데인지 그게 다 떠요. 다 떠. 그래서 그거를 탈퇴시켜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예. 꼭 보셔야 돼. 그러면 저는 이걸 예전에 해봤더니 뭐 한 1200군데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 가입하는 거 재밌잖아요. 야, 누가 빨리 가입하나 뭐 내기도 하고 막. 예. 그때는 주민등록번호 막 집어넣고 가입을 했는데, 예.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런 개인정보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은 많은 양은 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다 못 드린 것도 많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호나라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도용이 되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도 꼭 확인해서 가져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면 된다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여기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여러분 댁에다 갖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돼야 한꺼번에 프로그램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